자, 선생님과 함께 첫 회의 모의고사 1회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할 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선생님이 각 회의 1번부터 7번까지 선생님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8번부터 14번까지는 안쌤이 진행하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선생님은 여러 가지 선생님은 이거를 열심히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즉 교재를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급하게 수업을 듣는 경우는 강의를 먼저 듣는 경우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선생님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알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낀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1회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우주정거장처럼 중력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제품을 5가지 쓰고 그 기능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주정거장처럼 뭐가 없어요? 중력이 없단 말이야. 중력을 느낄 수 없어. 중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둥둥 떠다니겠지? 그지? 공기 중에 막 떠다닐 거야. 물체를 고정시키기도 어려울 거고, 사람이 걸어가기도 어렵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력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 자, 둥둥 떠다닐 거니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람이 둥둥 떠서 다닐 수 없으니까 사람을 고정시키는 고정하는 거리, 고정거리. 이거는 뭐냐면 사람과 연결해서 떠다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리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장치 또는 추진장치가 달린 옷 혹은 그런 기구, 이런 거. 그래서 중력이 없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어떤 영화였지? 인터스텔라 본 적 있나?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우주에 오래 있다가 왔는데, 자신의 딸이 자기보다 훨씬 늙었지. 그지?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빙글 큰 이러한 구조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생활한단 말이야. 그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먼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을 이용해서 서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떠한 장치나 방법을 이용해서 중력을 발생시켜주는, 중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중력과 같은 힘으로 중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중력이 아니라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원심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동하기가 편하겠지. 그지? 서서 이동할 수 있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에서 이런 장치들이 많이 나오거든. 마션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마션 보면 거기서도 우주 왕복선에 사람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장치에 각각 한 칸에 들어가가지고 뭐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생활하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중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예, 물건이 막 돌아다니니까 고정장치,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한 고정장치. 테이블에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막 그릇이 막 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바닥을 철로 해놓고 그릇을 자석으로 만들면 딱 붙어가지고, 그지? 그릇이나 물건들이 돌아가지 않겠지. 하긴 이 그릇 속에 있는 음식물들도 막 돌아다니겠다, 그치? 자석을 이용한 고정장치. 그래서 물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다. 뭐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비슷한 건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 같은 거.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지. 그제 물건들을 다 넣었단 말이야. 아니면 다 고정하든지 끈으로 묶든지 여기다 벽에 붙이든지 이렇게 고정하도록 하니까. 물건 보관용 상자 뭐 이런 거. 물건을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중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뭐냐면, 자, 3명의 학생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려고 매일 2시간씩 샌드위치 장사를 하기로 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아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고려해야 될 점을 10가지 정도 적어보래. 샌드위치를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샌드위치를 잘 파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들의 의도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명의 학생이 2시간씩 샌드위치를 판다고 하니까 3명의 학생이 매일 2시간씩 샌드위치를 판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샌드위치를 팔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진 다양한 여러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조건을 활용해서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잠깐만.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크네. 잘 보이나? 글씨를 좀 줄이면 되겠다. 보이지? 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줄 간격을 더 띄우면 좋겠다. 줄 간격을 더 띄울 수는 없나 보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답안을 바로 가지고 왔어. 예시답안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촘촘해지네. 이렇게 하자. 자, 고려해야 될 점 10가지. 지금 여기 12가지가 나와있지. 각각의 고려해야 될 점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자고. 장사가 잘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살펴본다. 그치? 하루에 2시간만 샌드위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 그 시간을 잘 정해야 돼. 그리고 장사 잘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가 더 좋겠지. 그러니까 장소, 시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을 써줬어.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장사가 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다양한 메뉴, 그 다음에 질 좋은 재료, 그런 것도 있을걸. 재료비를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유통기한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이렇게 모금함을 만들거나 이런 거, 독특한 간판을 만들어서 저 집 재밌는데 샌드위치 집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이런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또 재료비를 적게 들이고 비싼 가격에 샌드위치를 팔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이 남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무조건 비싸게 팔기보다는 재료비를 줄여서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자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2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만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각각 역할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도 장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사람들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건 쉽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포장도 해주고, 샌드위치만 먹으면 뻑뻑하거나 목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음료를 함께 판매해서 더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가지 조건들,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명의 학생이 힘을 모아서 장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일 2시간씩만 샌드위치를 판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지, 그지? 그때 고려할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 종이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이컵 많이 보지? 그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잖아. 이러한 종이컵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원뿔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잖아. 윗면은 동그란 원인데 조금 넓고 밑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그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종이컵 못 본 사람 없지? 종이컵이 이런 모양임으로 인해서 좋은 점, 왜 이런 모양일까? 이런 모양이 좋은 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서술해 보세요. 그지? 이게 입체도형이니까. 입체도형이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지?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내용도 좋을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를 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예쁘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꼭 예쁘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답으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지?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나? 자, 이 시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선생님이 생각한 답들은 이런 답들이에요. 자, 종이컵이 이런, 왜 이래? 자, 종이컵이 이런 모양임으로 인해서 좋은 점, 적은 재료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컵을 만들 수 있다. 이때의 적은 재료는 담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즉 종이를 말하는 거야. 종이컵을 이러한 각진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같은 양을 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왜? 겉넓이가 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원기둥 혹은 그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컵을 만들었어. 그지? 이것은 효율성에 대한 내가 이용이 되겠지? 어느 방향이든 입을 대고 마실 수 있어. 그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면 이 뾰족한 부분에 입을 대고 마셔야 흘리지 않잖아. 이 넓은 부분에 입을 대고 마시다가 옆으로 질질 흘리겠지. 근데 이런 모양이라면 어느 쪽에다가 입을 대고 먹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어. 컵을 여러 개 포개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자동 판매기 이런 데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래쪽이 좁은 모양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조금만 담아도 적은 양을 부어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지? 이거 단점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장점인 것 같아. 내용물을 따르기 쉽다.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만약에 이렇게 기둥 모양이라면
얘를 다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히 눕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눕혀야 되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눕히면 어떻게 되는데? 뭐 대충 요렇게 약간 요렇게 되겠네, 그지? 뭐 요런 모양 되겠지. 눕히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때 생기는 이 각이 90도보다 작은 각이란 말이야. 맞지? 90도보다 작아. 아주 약간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따라내기 위해서 조금 덜 움직여도 된다고. 그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응? 또 여기 끝이 돌돌돌 말려 있어가지고 모양을 유지하기가 좋고요. 동그랗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 편한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 종이에 다칠 수도 있나요? 다칠 수도 있고. 떨어뜨렸을 때 이쪽 부분이 찌그러져서 금방 터지기도 하겠지. 뭐 이런 거. 아래쪽이 좁아서 동그란 홀드에 꽂아서 고정하기 쉬워. 이것은 앞에서 했던 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둥근 모양이라서 외부 힘을 잘 본 사람으로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누르더라도 들어가서 나와버리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쿡 들어가 버리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 그지? 손을 안으로 넣어서 밀어내기 전에는 뾰족한 부분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거. 위쪽이 넓어서 어떤 액체를 따라서 넣기도 쉽고요. 바닥과 만나는 면적이 좁아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지? 이건 아니다. 취소. 그치? 바닥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야, 그치?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겠지. 그지? 이건 빼자. 이렇게 해서 11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여기 아까 있었던 내용이, 그, 밑에 부분 이렇게 날카롭다고 하긴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닿는 부분이 이렇고, 실제로 종이컵에 담기는 부분은 이렇게 담겨 있잖아. 뭐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날카로워서 바닥에 탁 꽂혀서 딱딱한 바닥이나 이런 데는 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잘 미끄러질 수 있지만 어떤 약간 이렇게 마찰이 있는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는 바닥에 딱 꽂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아까 썼던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빼버린 거야. 자, 4번. 다음 입체 도형을 이용한 수학 문제를 10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됐어요. 자,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죠? 어떤 도형인가요? 위 도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수학과 관련된 문제. 수학 시간에 이 도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싹 쓰는 거야. 그치? 밑면의 반지름이 2cm일 때 밑넓이를 구하시오. 밑면 두 개니까, 그지? 이거 구하시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이 도형의 전개도를 그리시오. 뭐 이런 거. 옆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 그래? 아니면 여기서 밑면과 옆면을 표시하시오. 여러분에게 이 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제? 위와 같은 모양의 도형이 사용되는 물건을 5개 쓰시오. 뭐 이런 거. 저거 모양이 통조림 모양이잖아. 통조림 모양이 위와 같은 모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 그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잘라서 나올 수 있는 단면은 모두 뭐 그리시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저 도형을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시오. 옆에서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시오.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지?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 썼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겠지? 이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러한 답들 중에서 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답을 썼다면 좀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답이 혹시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10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10개의 문제를 대부분 다 만들 거야. 맞지? 근데 10개의 문제를 다 만들어서 본인은 이 문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 여러분이 쓴 답들 중에서 똑같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떤 식이냐면, 자, 이거 밑면의 반지름이 3cm일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 좋아, 그럼 나는 5cm일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7cm일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나는 10개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뭐 좀 다른 창의적인 재밌는 그런 답들을 썼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 자,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우는 등산용 보온병을 사려고 합니다. 등산용 보온병.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 2번 문제였나? 주어진 조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인데, 지우는 등산용 보온병을 사려고 합니다. 나는 보온병을 사려고 하는데, 일단 보온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뜻하거나 시원한 액체를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그지? 그럼 보온병의 특징. 그 다음에 보온병인데 그 보온병의 용도는 등산용이야. 내가 등산을 할 때 가지고 다니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쓰는 보온병을 살 때 고려해야 될 점. 이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길 거야. 기본적으로 보온병이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는가? 보온이 잘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은 보온병 살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 그지? 보온 성능만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가격은 적당한가?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가격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용량이 적당한가? 물을 많이 먹는데 조그마한 보온병을 갖고 다니면 늘 부족할 거 아니야. 물을 많이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큰 용량의 보온병을 갖고 다니는 것도 분명히 낭비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등산용 보온병이기 때문에 가벼운가? 여러분 등산 가봤지? 아니야?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그만큼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튼튼한가? 튼튼하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부서지지 않느냐, 아니면 뭐 물이 새지는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튼튼한가? 등산을 가다 보면은 뭐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병 자체가 튼튼한 것이 효과적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내용물이 새지는 않는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는 않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시기 쉬운가? 마실 때마다 막 물을 질질 흘려. 물을 질질 흘려. 먹을 때마다. 그지? 안 좋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먹고 난 다음에 닦아야 되니까 설거지하기 편리한가? 선생님도 뭐 보온병 여러 개 갖고 있고 텀블러나 컵 같은 거 이제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예쁘고 뭐 그지? 특이한 모양 이런 거 많이 사서 썼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써. 단순한 모양, 넓적한 거. 왜? 깨끗이 닦아서 쓰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 등산에 가야 되니까 등산 가방에 넣기 편한가? 모양이 독특하거나 너무 길거나 너무 넓적해서 등산 가방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갖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등산에 적당하지 않겠지. 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시기 쉬운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니? 등산용 보온병. 튼튼한가? 되지 않나? 마시기 쉬운가? 뚜껑을 열고 닫기가 편리한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보온병 중에 하나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틱 열리는 이런 뚜껑 열리는 이런 보온병이 있거든. 그런 거 말고 이제 돌려서 쓰는 보온병도 있고. 근데 어떤 보온병을 선생님이 자주 쓰냐면 이게 한번 띡 누르면 뚜껑이 탁 열리는 그 보온병을 훨씬 자주 써. 선생님이 사용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지? 그런 식의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답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온병을 만드는 재질은 인체에 안전한 재질인가? 뭐 이런 거. 그지? 막 뜨거운 물을 넣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나쁜 물질이 나오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보온병을 살 때, 보온병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적어봤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다양하게 적어봤어? 처음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진짜 이렇게 1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한 번에 나왔다고 하면 수업 그만 들어도 돼. 책 덮고 이거 수업 끄고 그냥 너는 혼자 공부해. 알겠지? 그래도 돼. 근데 5개 나왔다, 6개 나왔다, 나왔는데 몇 개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계속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창의성과 영재성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다.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써서 보기의 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아서 식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1부터 9까지지? 9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은 뭐냐면 이 네모 안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켜야 돼. 1이 돼야 돼. 봤더니 1 썼지? 그지? 1 썼어. 그 다음에 6도 썼고 9도 썼어. 맞아? 나머지 것들을 둘레 6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분수의 덧셈이다 보니까 결국 분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통분을 해야 될 거야. 맞아? 통분을 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접근할 거냐면 지금 6과 9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들을 최대한 작은 숫자들 혹은 6과 9의 배수들 3이나 2의 배수들을 사용해서 할 거야. 만약에 여기 이제 생뚱맞게 7 같은 게 여기 들어가 버리면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필요하겠지. 그지? 나머지들과 여기 들어갔을 때 분자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은 작은 숫자, 크기가 작은 숫자들.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얘네들과 공약수가 있는, 그지? 약수가 서로서가 아는 녀석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먼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6, 12, 12가 될 거고, 여기가 12가 되기 위해서는 4, 그러면 36, 그치? 그 다음에 3, 8, 24.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적당히 바꿔가지고 공배수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로 통분이 되겠니? 다 이제 12의 배수로 만들었으니까 36, 60, 60 안되고 90, 3, 3은 9, 100, 102, 4, 3, 12, 12, 그 다음에 3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최종 배수가 얼마야? 1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6, 1은 6, 22, 72가 되나? 오케이. 72. 분모는 72. 72. 그럼 얘는 6을 곱해야 되니까 6이 될 거고. 72니까 2배. 네모의 2배 더하기 3 곱하기 8이니까 72. 3, 8, 24, 3. 여기 있는 걸 내 세모라고 하면 세모 곱하기 3배. 이게 1이 돼야 되지. 그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작은 수들을 분자에 넣은 다음에, 분모에 넣은 다음에 얘를 통분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있는 거야.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 72분의 6 더하기 네모 얼마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 2, 4, 3, 8 썼어. 2, 4, 3, 8, 5, 7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더해가지고 72가 돼야 되니까 7, 여기 7, 여기 5 넣자. 5, 20 더하기 7, 3, 21. 이렇게 일이 안 되네. 얘네들이 너무 적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밑에 들어가야 될 수들의 조합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찾아보는 거야.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지. 여기는 3, 그러면 3, 6, 18, 그 다음에 9 곱하기 3 썼고 8, 2, 4 이렇게 하면 3, 6, 18분의 1 더하기 8, 9, 72분의 네모 더하기 2, 4, 8 8분의 세모. 얘 세모라고 하자. 요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로 통분이 되니? 6 곱하기 3은 13, 6, 3, 18, 9 곱하기 8은 72, 8. 눈이 아니야. 눈 아니야. 선생님 잘못 쓴 거야. 미안. 2, 3은 6. 그 다음에 3, 3은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됐으니까 2 한 개씩 들어있고 3 안 들어있네. 최종 배수가 얼마냐? 2만 들어있는 거야? 3의 제곱 세제곱 이건가 보다. 그치? 8, 9, 72 72가 되네. 98 되는구나. 왜 안 된다고 생각했지? 바로 72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72로 통분 가능합니다. 그쵸? 허허, 선생님이 낚였네. 7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8, 4, 32, 4 더하기 72분의 네모 더하기 8분의 아니고 8, 9, 72 세모 곱하기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72분의 72가 돼야 되니까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와 7 남았어. 그치? 그러면 큰 수 7, 9 63 7, 9, 63, 5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얼마니? 7, 9, 6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니까 72가 되니까 그치? 요거 더하면 72 분모는 그대로 가니까 72 1 돼버리겠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찾아보면 여기에는 2가 아니고 3 여기에는 8 여기에는 2와 4 그 다음에 여기에는 5 그 다음에 여기에는 7 이런 수들이 들어갔을 때 조건에 맞는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빈칸 해결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그림 흑백이라 잘 안 보이긴 한데 촛불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해 첫 촛불 집회에서 주최 측은 60만 명 모였다고 했지만 경찰 측은 2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 왜 이게 다를까? 그지? 그것은 이 대상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그때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시카고 피아노 조율사의 수는 몇 명일까라는 문제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봤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냈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될지를 한번 실제로 추산해보는 거야. 추측하고 계산해보는 거지 뭐. 그지? 자, 시카고에 몇 명?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00만 명이 살고 있다. 4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나누기 4명이니까 4, 1은 4, 4, 1은 4, 4, 2, 8, 4, 5, 20 이렇게 되겠다. 그지? 4, 1은 4, 4, 2, 8,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5만 가구가 시카고에 있는 가구 수가 될 거고요. 이 가구 중에서 10%만 피아노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125만이었는데 12만 5천 20, 100, 1000만, 10만 12만 5천 가구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피아노는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조율하므로 시카고에서 1년 동안 몇 대? 12만 5천 대. 5천 대가 조율을 필요로 한다. 근데 조율사는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데 2시간이 걸려. 8시간이 일하니까 한 명의 조율사는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이라니까 하루에 몇 대? 1일 4대의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하니까 일주일에 20대 1년에 50주 근무하니까 20대씩 50주 조율하면 1000대 조율할 수 있구나. 이해돼? 그제? 1000대 조율할 수 있구나. 1년 동안 시카고에서 조율이 필요한 피아노의 대수는 12만 5천 대인데 한 사람당 1000대, 1년에 1000대씩 조율을 할 수 있어. 그러면 12만 5천을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지. 시카고에 필요한 적절한 피아노 조율사는 125명이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값을 추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혹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페르미 추정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재밌는 문제들 많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하루 동안 지구에서 사용되는 화장지 길이는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과 이제 한번 해봤던 것은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팔리는 치킨 마스리수, 치킨은 몇 마리인가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재밌잖아. 그 다음에 서울 시내의 주유소는 몇 개인가요? 편의점은 몇 개인가요? 학교는 몇 개인가요? 이런 것들을 문제로 풀어서 추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루 동안 서울 시민이 싼 응가의 양은 얼마일까? 재밌지?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재밌으라고 써준 거야? 이런 것들. 아니면 좀 바꾸면 되잖아. 하루 동안, 이것도 해봤구나, 선생님이. 하루 동안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나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돼. 한강의 물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지? 뭐 이런 거. 서울 시내의 바퀴벌레는 모두 몇 마리나 있을까요? 서울시에 바퀴벌레는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그치? 해수욕장에 모인 피서객은 모두 몇 명일까요? 그치? 또 이것도 영재교육원 선발에 나왔던 문제인데, 운동장을 축구공으로 가득 채우려면 몇 개의 공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 하루 동안 팔린 자장면은 몇 그릇이나 될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값이 하나하나 다 셀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몇 가지 가정을 활용해서 그 값을 추산할 수 있다, 재밌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서 한번 적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페르미 추정으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웠거나 너무 쉬운 문제보다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참 어렵다, 그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돼. 선생님 참 나빴다, 그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재밌겠지? 자,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 실제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첫 회 1번부터 7번까지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회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